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4단계는 한국어 마지막 단계이죠. 4단계를 마치고 중간평가에서 60점 이상 점수를 받고 5단계에 올라가면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5단계 수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잘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4단계를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0과를 공부하기 전에 9과를 먼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9과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사건과 사고였습니다. 9과의 단어는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단어로 22개였는데요. 말해볼까요? 1. 넘어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2. 미끄러져요. 빙판길을 걷다가 미끄러졌어요. 3. 물에 빠져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4. 떨어져요.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어요. 5. 물건에 맞아요.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져서 맞았어요. 6. 차에 치여요.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7. 베이다. 요리하다가 칼에 베였어요. 8. 대다. 뜨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을 대었어요. 9. 뼈가 부러지다.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10. 이마가 찢어지다. 이마가 찢어져서 꿰맸어요. 11. 발목이 삐다. 발목이 삐어서 목발을 짚었어요. 12. 화상을 입다. 화상을 입어서 한 달 동안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해요. 13. 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해봅시다. 그만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잘했습니다. 14. 가해자, 피해자, 부상자, 사망자. 15. 용의자, 의심, 혐의를 받는 사람,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16. 사기사건,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사건이에요. 16. 절도사건, 청소년이 재미로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에요. 18. 방화사건, 고의로 불을 질러요. 60대 취객이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죠. 19. 폭행사건, 층간소음을 항의한 아래층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입니다. 20. 강도사건,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21. 뺑소니 사건, 40대 남성이 노인을 차로 친 후에 그냥 도망친 사건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자, 이제 문법 복습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어날 것 같은 상황까지 갔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동사 을 뻔하다. 말해보겠습니다. 죽다, 죽을 뻔했어요. 속다, 속을 뻔했어요. 맞다, 맞을 뻔했어요. 늦다, 늦을 뻔했어요. 다치다, 다칠 뻔했어요. 치이다, 치일 뻔했어요.
울다, 울 뻔했어요. 넘어지다, 넘어질 뻔했어요. 큰일 나다, 큰일 날 뻔했어요. 쓰러지다, 쓰러질 뻔했어요. 미끄러지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사고가 나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문장도 말해보세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일상 대화보다는 주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뒤에 나오는 일의 원인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명사 으로 인해 말해보겠습니다. 비만, 비만으로 인해, 기계 고장, 기계 고장으로 인해, 오랜 가뭄, 오랜 가뭄으로 인해,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음식으로 인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사고, 사고로 인해, 안개, 안개로 인해,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인해, 쓰레기 증가, 쓰레기 증가로 인해, 지하철 공사, 지하철 공사로 인해, 인스턴트 과다 섭취, 인스턴트 과다 섭취로 인해. 문장도 말해볼까요?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10과를 공부하겠습니다. 10과 제목입니다. 언어생활, 언어생활, 언어생활. 10과에서 공부할 표현들은 모두 2번씩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1. 언어 예절을 지켜요. 언어 예절을 지켜요. 2.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요. 3.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해요.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해요. 4. 표준어를 구사해요. 표준어를 구사해요. 5. 정확하게 발음해요. 정확하게 발음해요. 6. 적절한 호칭을 써요. 적절한 호칭을 써요. 7.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은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할 때 겪는 어려움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1. 맞춤법이 틀려요. 맞춤법이 틀려요. 2. 띄어쓰기를 잘못해요. 띄어쓰기를 잘못해요. 3. 발음이 부정확해요. 발음이 부정확해요. 4.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요.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요. 5. 속담 활용이 어려워요. 속담 활용이 어려워요. 6. 신조어, 유행어를 따라하기 어려워요. 신조어, 유행어를 따라하기 어려워요. 7.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8. 모국어를 섞어 써요. 모국어를 섞어 써요. 9. 높임말이 헷갈려요. 높임말이 헷갈려요. 10. 사투리를 써요. 사투리를 써요. 11. 동문서답해요. 동문서답해요. 12.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와요. 의도한 대로
말이 잘 안 나와요. 잘했습니다. 이제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동사 고 말다. 의도하지 않은 일, 원하지 않은 일이 결국 일어났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동사 고 말다. 동사 고 말다. 연습하겠습니다. 깨다, 컵을 깨고 말았어요. 헷갈리다, 높임말이 헷갈리고 말았어요. 떨어지다,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실수하다, 잘 몰라서 실수하고 말았어요. 잊어버리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반말을 하다, 과장님께 반말을 하고 말았어요. 동문서답하다,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고 말았어요. 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도 말해보세요.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제 발음이 부정확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말았어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동사, 형용사, 는 척하다. 앞의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밀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동사와 있다, 없다는 받침과 관계없이 는 척하다. 형용사는 기본형에서 다를 버리고 받침이 있으면 은척하다.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으로 끝나면 니은 척하다를 사용합니다. 또 명사는 인척하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형용사, 는 척하다. 동사, 형용사, 는 척하다. 명사, 인척하다. 명사, 인척하다. 연습하겠습니다. 동사, 자다, 자는 척해요. 자는 척했어요. 듣다, 듣는 척해요. 듣는 척했어요. 먹다, 먹는 척해요. 먹는 척했어요. 없다, 없는 척해요. 없는 척했어요. 알다, 아는 척해요. 아는 척했어요. 일하다, 일하는 척해요. 일하는 척했어요. 모르다,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했어요. 멋있다, 멋있는 척해요. 멋있는 척했어요.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드는 척해요. 마음에 드는 척했어요. 형용사, 많다, 많은 척해요. 많은 척했어요. 싫다, 싫은 척해요. 싫은 척했어요. 좋다, 좋은 척해요. 좋은 척했어요. 아프다, 아픈 척해요. 아픈 척했어요. 예쁘다, 예쁜 척해요. 예쁜 척했어요. 바쁘다, 바쁜 척해요. 바쁜 척했어요. 못하다, 못하는 척해요. 못하는 척했어요. 명사, 부자, 부자인 척해요. 부자인 척했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인 척해요. 여자친구인 척했어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인 척해요. 아는 사람인 척했어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인 척해요. 한국 사람인 척했어요. 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고향의 가족들이 걱정할 때 별일 없이 잘 사는 척해요.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도 있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별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고향의 가족들이 걱정할 때 별일 없이 잘 사는 척해요. 고향의 가족들이 걱정할 때 별일 없이 잘 사는 척해요.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려운 점이 많죠? 고진감래, 고생 뒤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강남지처와 함께 끝까지 열심히 해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1과에서 다시 만나요.